네, 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4일 일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도 좀 추적추적 비가 내리면서 뭔가 좀 울적한 기분도 드는 그런 하루네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고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미국장도 나쁘지 않게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5월달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항상 5월 되면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세린메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갭 구간 저항 자리를 돌파를 잘 해줬고 그리고 나서 요 앞에 보시는 이제 또 저항 자리 갭으로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뭐 바닥을 잡고 방향을 서서히 돌려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5일선, 뭐 11선 지금 여기 이평선은 없지만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60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여기 나스닥의 200선 200선을 좀 진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걸 깨졌었어요. 앞서 보시면 이 200선이 어떤 그 중장기적인 추세 흐름인데 이렇게 지금 꺾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한번 크게 왔었다 그죠? 요때는 이제 금리 인상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사이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사이클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구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인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인하를 안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요게 이제 200선을 이탈했던 요 포인트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0선이 이제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상승하는 이 흐름에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개를 좀 숙이고 있죠. 이 이평선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처럼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그림이 될 것인가. 이때도 보시면 바닥을 만들고 이제 저항을 돌파해 가면서 올라오다가 이평선 저항을 받고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그림으로 이런 구간에서의 저항이 이렇게 받고 이제 내려가는 그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추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여기를 이제 좀 저항 한번 뭐 저항은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갭으로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200선을 다시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린메이라는 얘기가 지금 기술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유동성적인 문제라든지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는 관세라는 어떤 정책 불확실성은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미 증시에 반영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해소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S&P 500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의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5,750에서 한 5,800포인트 정도의 저항 구간인데 요 구간까지 이제 넘어서게 되면 그동안의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한 우려감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락 추세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게 매크로적인 어떤 지표가 아니라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파동에 따른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을 기준으로 좀 잡아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만약에
좀 줄여두셨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차 돌파하는 흐름 만들어지고 안착하면 그때는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평선 다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항으로 받고 밀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두시고, 일단 저항은 한 차례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지지 받을 수 있는 가격단도 미리 말씀드리면 한 5,500포인트,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뭐 저항받고 요 정도 밀렸다가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런 조정들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갭으로 그냥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그냥 뭐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그런 뭐 호재가 뜬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중국이랑 관세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요 구간이 지금 변곡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요 잘 챙겨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업단의 추세적인 흐름이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7 기업들의 어떤 상승 흐름들, 지금 구글에서 알파벳에서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M7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상승 흐름들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이 낮으시다라면 저는 뭐 이번 조정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서, 이게 주식을 100%다 들고 내가 뭐 가야지 뭐 엄청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 드리거든요. 이때도 그 위에서도 이야기들 계속 드렸었는데, 이 추세 라인 깨집니다 하면서 트렌드 라인 깨질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요번에 이제 폭락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완전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요런 하락을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을 텐데, 일단 뭐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요번에 조금 현금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내가 뭐 몰빵해가지고 그게 쫙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빠지면 더 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지금 국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어제 뭐 금요일 날 요번에 이제 퐁당퐁당 쉬었던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치고 올라가지는 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5일선 물고 양봉으로 그래도 이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해준 상황인데, 요게 EMY인가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간밤에 3.5%였나? 제가 이제 얼핏 봤는데 3.5% 차트 정도 체크를 했었는데, 요 저항 자리를 갭으로 엄청 강하게 이렇게 떠가지고 탁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갭이 떠갖고 쭉 흘러내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괜찮게 마감을 했는데, 요게 이 저항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ETF, 한국 ETF, 한국 지수 ETF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상승을 한 거를 보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볼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00, 그 다음에 뭐 2650포인트.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 정도로 ETF가 이렇게 상방으로 확 튈 만한 호재가 뭐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기업단에서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칠 만한 포인트들은 기업 실적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수를 움직일 만한 종목들의 실적은 SK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는 딱히 뭐 그렇게 대단하게 또 좋게 나온 건 아니었으니까 뭐 바닥이다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정치 불확실성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루 만에 3.5% 급등 갭을 띄울 만한 뭐 요인들은 뭐 대법원에서 나온 뭐 판결,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뭐 출마 선언한 거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증시를 그렇게 띄울 만한 요인인가?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월요일 날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에 있는 어떤 그 수급적인 상황들은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부터 그 ETF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만약 보인다라고 하면 아침부터 갭이 좀 뜰 거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뭐 국내 증시 지금 미국장이 상승한 것보다도 우리나라 증시 정말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장이 조금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요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월요일 우리는 이제 좀 휴장이 하루 있었죠. 하루 있었기 때문에 4일간의 거래였고 요 상승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보다는 퍼포먼스에서 조금 뒤졌습니다만 따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니까 요런 거 지금 트렌드 라인으로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이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요 트렌드 라인 하단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으니까 요 우리나라 증시 지금 61선 부근 일단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요 구간에서 이제 뭐 현금 비중 확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항 자리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 갭이 열려 있던 구간 2600포인트의 갭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가 앞에도 갭이 열렸던 구간이고요. 지지 저항 라인으로 좀 주요하게 가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는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갭으로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저는 한 요 정도 저항 자리 2600에서 265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현금을 조금 챙겨 두시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 주식 비중이 100%다 하시면 요런 구간에서는 한 30 정도는 우리가 주식 비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식이란다. 저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요 추세를 보면 지금 뭐 거의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요게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한다든지 11선이 이제 이탈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런 조정 한번 받고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40% 정도 현금 비중 여기서 챙기고 그 다음에 내렸다 다시 돌리는 그림이 확인되면 그때 주식 비중을 또 늘려서 한 80%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걸로. 물론 뭐 그때 가서 관세에 따른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챙겨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전략을 지금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다시 또 찐시황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 뭐 여차하면 아침 시간에 좀 비중 있게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을 하시는 분들, 미국장 하시는 분들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면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들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요 지금 관세 90일 유예한 거 관세 유예한 거를 가지고 저점을 잡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정책 관세를 때린다 고관세를 때린다라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의 이제 소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달에 관세 때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유예를 90일 정도 해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7월 달까지는 우리가 뭔가 괜찮은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전에 이제 협상들이 되는 나라들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나올 거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뭐 엄청난 관세 때릴 거야가 아니라 약간 유예되는 형태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미중 간의 이 관세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그 트럼프가 미국의 이제 리테일 하는 그 기업 오너들을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월마트 사장이 이제 관세 이렇게 가면 매대 뭐 물건이 50%가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물건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갖다가 2배를 올려서 팔던지, 2배 이상이죠. 아니면 이제 못 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것 같으면 판매를 올리지를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90일 유예도 나오고 이제 좀 관세 때리는 거에 대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 있는 상황인데 아시죠?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트럼프는 우리 협상 중이고 통화를 했다. 시진핑은 아니다. 가짜뉴스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로 얘기하는 건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보이는 방향은 협상이 진행 중인 같네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보시면 S&P 500이 20년 만에 최장 상승 4월 관세에 따른 하락분을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위에서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던 게 이제 PC 지표가 튀면서 물가 이러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확 꺾였는데 거기에 이제 관세 날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뭐 비농업 취업자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취업이 약세로 가고 있지만 4%대 취업률은 뭐예요? 이거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포인트고 지난주 찐시황에서 제가 이 고용을 연준에서 이제 유심히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기업이 이런 관세 때문에 뭔가 소비가 좀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고용을 신규로 고용하는 수를 줄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내보낼 거고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면 그리고 그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왜?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요. 미국은 you are fire 이러면 그날 바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좀 괜찮은 기업들은 뭐 2달이나 석 달치 월급을 주고 내보내고 그게 아닌 기업들은 그냥 나가가 되는 거죠. 한 달치 정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새로운 잡을 구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럼 실업 청구를 해서 뭔가 이제 받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고용이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뭐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소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소비가 줄어든 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물건을 구매를 못 하니까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공포감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포감을 지금 뭐에서 볼 수 있다? 이 고용 지표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우리는 고용에 주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물가 지표는 지금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월 달에 나왔던 3월의 CP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PC가 이제 문제였는데 PC 4월 달 것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4월 달 게 아니죠. 이제 4월에 나온 3월 달 건데 어쨌든 요것들이 PC는 뭐 상당히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부합했죠. 예상치 부합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야라는 인식이 지금 강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고용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이제 5월에 나오는 CPI 그 다음에 PC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지난달에 나왔던 거는 그냥 우려감에 대한 뭐 그런 포인트였다면 이거는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물가잖아요.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건데 일단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나올 때쯤 되면 아마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관망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CPI 발표 전날이라든지 뭐 PCE 발표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종배를 갖다가 조금 비중을 줄여서 한다든지 뭐 잘 나오게 되면 또 튈 수 있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곧 좀 해서 만약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이면 증시에 이제 또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 달 CPI,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오는 4월 달 CPI나 물가 지표들을 좀 챙겨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견주한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 미증 시가 괜찮게 움직였거든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 가능성이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에 투심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는 중국이 이제 미국이 펜타닐 니네가 수출해서 이제 막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펜타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문제라서 너희에게 관세를 크게 때릴 거야라는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그거를 해소를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사실 그 언론사에서 나와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이 뭔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가 그러면 중국과의 관세도 좀 조만간 좋아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대미 수입의 미국산 131개 품목에 대한 비공식적인 관세 면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것도 비공식이기 때문에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든지 뭐 산업용 화학 물질이라든지 뭔가 중국에서 생산을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아파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미국이 갖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관세를 우리도 그러면 뭐 100% 관세 140% 때렸을 때 우리도 100%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슬그머니 그냥 비공식적으로 면세를 시작했다. 관세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7 중에서 애플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금요일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책 불확실성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때리면 이제 뭐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물가가 튀어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막 이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최악은 이제 지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물론 뭐 관세 유예해주고 뭐 그랬지만 사실 이 관세 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과도한 우려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진 거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관세도 뭐 엄청나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올렸던 포인트들은 있었지만 기업의 실적이 지금 M7에서 나온 거 보면 구글에서도 나왔던 거 뭐 순이익이 40% 증가하고 정말 괜찮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지금 없지 않나. 뭐 앞에 여러 번 뭐 하락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현금 보유 안 하신 분들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라고 위해서 추세 꺾일 때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실적 시즌이 한다라는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장 시황은 요 정도 됐고 이제 국장은 뭐냐? 한 달 뒤에 이제 대선입니다. 띄어쓰기를 안 했네. 어쨌든 이제 6월 3일이니까 요거 우리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날짜 하면 이제 한 달이 안 남은 거죠. 한 달. 한 달 이내로 대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주자들 토론회도 있을 거고 이제 정책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뭐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국회랑 대통령 관저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인프라도 부양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겠죠. 국가가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뭐 애 셋째 놓으면 뭐 10억씩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10억 정도 주면 저도 셋째 고려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또 공약들이 막 나올 거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라를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존에 이제 정책주들 조정받던 거 좀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맥주들은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막 언론에서 여론조사 하면서 나오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요거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 막 등락이 심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왜냐하면 정책주들도 움직여야 되고 뭐 인맥주들도 움직이게 되고 이러면 이게 이번이 대선 자체가 너무 조기 대선으로 가가지고 시간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한가 점상 막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최대한 빠르게 당겨서 먹고 치우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그런 것들 막 고점에 공략하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하시고 뭐 정말 진짜 내가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 가지고 맛만 보세요. 그냥 이런 거구나. 아마 실패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 정책주는 그래도 뭔가 실체는 있다 그죠? 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니까 뭐 정책주에서의 기업이 실적이 좋고 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볼만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에 있습니다. ASCO라고 해서 이제 암학회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앞에 그 암학회는 별로 그냥 뭐 재미 못 보고 지나갔잖아요. 요 ASCO가 맞나? 이게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6월 달부터 이제 암학회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 대선 일정이 지금 너무 임박해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강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주들은 실적주들을 대로 또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죠? 안 좋은 애들이 많고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실적 시즌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주가 흐름 보면서 뭔가 이번 암학회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 스터디가 좀 많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정이 많이 나와서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공략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뭐 추세 살아있는 거는 매매 관점으로는 일단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난 찐 시황에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린 섹터가 이제 뭐 조선방산 그다음에 반도체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지금 뭐 금요일 날도 올랐죠. 올랐죠. 그다음에 엔터주들 뭐 화장품 다 올랐습니다. 그죠? 신재생도 지금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추가한 게 전력 설비인데 금요일 날에 현대 일렉트릭 주가 5% 정도 강하게 흐름이 나왔고 지금 조정을 받던 거 이렇게 돌리는 지수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실적이 좋으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랑 좀 챙겨보시고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대단히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끄트머리에 놓는 거고 여기 이제 신재생은 호재가 하나 있던데 그 정부에서 주차장에다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 곳에다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하나솔루션이랑 SDN인가 그게 이제 잠깐 좀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정책적으로 여기에 물려가지고 가는 그림이 되면 좀 상승 흐름이 클 것 같고 이게 기존 주차장들의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원전 2.9기가와트인가 그렇던데 1기가와트가 원전 한 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석 대 정도의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재생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나오는가 잘 살펴보고, 화장품은 앞서 뭐 관세랑 크게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이게 실질적으로 화장품 바르던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화장품 안 바르고 밖에 생얼로 너무 비싸져서 못 쓰겠어 이럴 가능성은 낮고, 20% 30% 받아도 뭐 10,000원짜리가 12,000원 되는 거 정도면 소비를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막 이거 살까 말까 고려를 하면서 사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서 화장품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저항단을 이제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잘 봐야 될 거고, 기존에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던 대장주고요. 유럽에 이제 또 진출하는 부분들 이런 거 있고, 한국 콜마도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토니모리라고 조금 작은 기업이죠. 토니모리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받고 살짝 들어올리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적어요. 거래 대금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 스윙 관점 짧은 매매 하시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조금 사두시고, 이렇게 실적은 좀 좋아지는 기업인데 실적 대비해서는 싼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차트적으로 눈에 좀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반도체 쪽은 뭐 동진 샘캠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우리가 밸류적으로 싼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시간을 좀 녹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이야기인데, 뭐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모멘텀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으니까, 방산도 마찬가지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것도 신고가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다 싶으면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5월 들어서 뭔가 주도 섹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조선 방산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의 우리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조선 섹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인 실적도, 수주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오션 요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서스가 1,570억인가 90억이었는데 여기 2,500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추정치를 다 갈아치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포인트들을 계속 보여주면, 그게 밸류를 좀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봐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살려서 무리하게 또 투자를 넣기에는 위치적으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적당한 비중으로 뭐 적당하게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 살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수익 잘 내실 수 있도록 아침 시간에 종목들 가지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오늘 이번 5월 4일날 찐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